잠재의식은 현실을 설계한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당신이 보는 방,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 잔고, 당신의 인간관계, 직장, 말투, 감정 반응, 심지어는 당신의 표정까지 그 모든 건 한치의 예외 없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설계한 결과물이다. 의심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현실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그려낸 상이다. 다만 당신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인생을 이미 도면대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노력은 표면의 힘이다. 잠재의식은 바닥에서 밀어올리는 힘이다. 노력은 하루를 만들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평생을 만든다. 왜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아도 제자리일까? 왜 똑같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데 누군가는 즉시 움직이고 누군가는 좋은 말이야 하고 덮고 말까? 그 차이는 의지력이 아니라 무의식에 입력된 이미지의 차이다. 우리는 의식보다 무의식의 지배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중 90% 이상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의 결과라고 한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반복되고 반복은 곧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리고 각인된 잠재의식은 당신이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한계야, 난 원래 이래 라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건 그저 반복된 신념의 착각일 뿐이다. 당신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가능성을 지금은 아니야라고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지금은 아니야는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 실패한 경험 하나, 누군가의 무심한 비웃음 같은 지극히 작고 쓸모없는 기억에서 시작된 것이다. 잠재의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반복된 말, 반복된 이미지, 반복된 감정.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간주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설계도를 계속 넣을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심을지. 당신은 디자이너자, 건축가다. 그리고 이 무형의 재료, 즉 생각과 상상과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다. 방법은 명확하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그려라. 명확하게 세밀하게 감정을 실어서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려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집에서 일어나는지, 옷장을 열면 어떤 옷이 걸려 있는지,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어떤 말투로 말하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잠재의식은 그 차이를 모른다.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선이 무의식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반복되기만 하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현실로 밀어올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실은 조금씩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 상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자,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당신의 머릿속을 가장 자주 떠도는 장면은 무엇인가? 그게 현실을 만든다. 아니다. 이미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바뀌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짜 바뀌는 사람은 소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겉으로는 원하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되뇌고 있다. 나는 돈이 많으면 불편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갈 거야. 부자는 다 거짓말쟁이야.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그 내면의 문장이 바로 현실을 조종한다. 그 문장은 말로 표현되기 전부터 이미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었다. 말은 생각의 껍질이고 생각은 감정의 반영이며 감정은 반복의 결과다. 자, 다시 묻는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감정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비교인가? 자격지심인가? 의심인가? 그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에너지는 진동을 만들고 진동은 같은 파동을 가진 현실을 끌어온다.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단순하게 이해한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아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이 실린 생각만이 진짜 파동을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복될 때 무의식을 자극한다. 그래서 당신은 반복해야 한다. 하루에 단 한 번만 상상해서는 부족하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이미지를 불러내야 한다. 왜냐고? 당신은 20년, 30년 넘게 부정적 이미지로 훈련돼 왔기 때문이다. 난 부족해. 난 못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뭔가 항상 빠져 있다. 그 무의식적 반복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의도된 반복을 통해 무의식을 다시 써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잠재의식을 조율하는 삶이다. TV 보기 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전에, 매일 아침, 매일 잠들기 전, 당신이 원하는 장면을 먼저 본다. 그걸 감정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소리내서 말한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반드시 현재형으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라는 말은 무의식에게 절대 도착하지 않을 장소로 인식된다. 나는 원한다로 부족하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 문장이 필요하다. 그것이 파동을 바꾸고 파동이 현실을 이끈다. 이건 그냥 긍정 마인드가 아니다. 이건 과학이다. 이건 물리학이고 에너지의 진실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파동은 같은 주파수의 상황과 사람을 끌어온다. 그리고 그 끌림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전화가 오고 기회가 생기고 사람이 바뀌고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된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이건 작동하는 현실의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가 있다. 지속성.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할 거면 시작하지 마라. 잠재의식은 일관성을 믿는다. 그건 반복된 진실만 받아들이는 존재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입력한 것을 그냥 따라갈 것인지 의도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로 새로운 진실을 매일 입력할 것인지. 이건 게임이 아니다. 이건 인생이다.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있다. 바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그건 바로 당신의 풍요에 대한 정의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밥 프록터는 말한다. 풍요는 상태다. 그건 파동이고 의식이고 감정이다. 돈은 그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기 전까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건 부족함으로 작동한다. 왜? 당신의 무의식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풍요는 받는 게 아니다. 풍요는 내면에서 꺼내는 것이다. 그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바깥을 바꾸려고 애쓴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바깥은 안의 반영이다. 현실은 언제나 나의 내면에 대한 피드백이다. 그래서 진짜 풍요를 원하는가?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가진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아직 은행에 돈이 없더라도,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기회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에너지를 먼저 보내야 한다.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당신의 아우라를 바꿔야 한다. 사람들은 본다. 뭔가 바뀌었어. 에너지가 달라졌어. 그게 바로 진짜 시작이다. 에너지가 먼저 변해야 현실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다. 바로 파라다임이다. 파라다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무의식 속 자동 반응 시스템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틀이다. 이 파라다임은 평생에 걸쳐 형성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주입된 신념들. 안전하게 살아야 해. 너무 튀지 마. 그건 너랑 안 어울려. 리스크는 나쁜 거야. 돈은 쉽게 벌면 안 돼. 그 파라다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파라다임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걸 틀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게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다.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 아니,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한다. 파라다임은 깨트릴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깨야 한다. 깨는 방법은 단 하나. 의식적인 선택을 반복하는 것.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평소와 다른 생각을 꺼내는 것. 평소와 다른 말투로 말하는 것.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진입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불편함은 변화의 신호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다.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그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는 증거다. 몸이 거부한다면 그건 무의식이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이다.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 한 번만 진짜로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열린다. 그게 파라다임 시프트다. 당신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같은 외모, 같은 배경, 같은 장소인데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기회가 다르게 느껴지고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건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바뀐 결과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다. 행동.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그게 의식적인 변화의 시그널이다. 더 크게 숨 쉬는 것. 오늘만큼은 말투를 바꾸는 것. 유튜브로 영상 하나를 틀어놓는 것. 계획표를 써보는 것.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첫 신호가 된다. 행동은 믿음의 증거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다. 생각만 하지 마라. 움직여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은 새로운 현실의 시동 버튼이다. 행동의 진짜 목적은 하나다. 파동을 바꾸는 것. 행동이 먼저 파동을 흔든다. 그리고 파동이 무의식을 바꾸고 무의식이 결국 현실을 바꾼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속되려면 마지막 하나가 필요하다. 바로 감사의 진동이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에너지다. 아직 받지 못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도 감사하는 것.
그건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다. 그건 선언이자 자기 최면이자 진동 조율 행위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파동은 바뀌고 있다.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감사는 현실을 준비시키는 언어다. 감사를 말하는 자는 이미 준비된 자다.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린다. 보이지 않던 문이, 듣지 못하던 소리가, 찾지 못하던 길이 하나둘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성공은 단발성이 아니다.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의 확장에서 온다. 당신이 오늘 바꾼 파동, 내일 유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하루는 가능하지만 1년, 10년을 유지하려면 당신의 존재 상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그건 연습이다, 반복이다, 꾸준함이다. 그리고 배움의 확장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노트에 적고, 다시 반복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붙잡고. 성장은 직선이 아니다. 확장과 수축, 혼란과 각성, 실패와 각성의 반복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성장은 진짜로 몸에 새겨진다. 의식이 확장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같은 길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하루가 더 깊이 다가온다. 당신은 보는 존재에서 창조하는 존재로 바뀐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이 원하던 삶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연한 상태가 된다. 당신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다. 당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준비하지 마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파동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세상을 다시 쓰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